안녕하세요. 썰당 이슈톡 이현민입니다. 그 해외 선물 시장의 이슈와 뭐 상품에 대해 좀 살펴보는 썰당 이슈톡 시간이고요. 최근 이제 저희가 연속 2개월 연속으로 이제 두 분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희 썰당 중엔 최고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두 분 같이 함께 하시는데 강 전무님, 조 전무님 이렇게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썰당이 원래 이렇게 상품 소개도 하고 이슈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두 분 이렇게 같이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조회도 많이 나오고 또 소재도 또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주제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되게 이렇게 궁금하다 무슨 내용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도 이제 되게 재밌는 내용, 이제 신선한 내용 좀 준비되신 것 같고요. 저희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은 강 전무님 먼저 한번 해주실 것 같은데 나스닥 쪽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못 뵀네요. 네, 맞습니다. 8월 달 저희 찍고 이제 2.5단계 때문에 계속 촬영을 미루다가 이제 거의 월 말에 한번 이렇게 하게 됐네요. 다행히 2.0 돼서 한 거죠. 네. 2.5 못 한다고 네. 알려주셨었는데. 네. 그 중간에 9월 달에 그 손정희가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뭐 나스닥 고래다 빠진 게 손정희 옵션 때문에 그렇다 네. 이런 막 한글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보면서 이제 한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잘 모르고 써신 기자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시면서 옵션이 뭔지 뭐 이런 걸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찾아보려고 한 게 그러면 진짜 소프트뱅크가 뭘 했을까?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없는데 뉴스를 그냥 정리해서 보면 이런 일을 했을 것 같고 언제쯤 했을 것 같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8월 18일자 뉴스예요. 9월 달이 아니라. 근데 이 뉴스는 그 니케이 아시아 리뷰라는 이제 그 뉴스에서 제가 스크립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옵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손정희가 소프트뱅크에서 몇 빌리언을 미국 테크 주식을 샀다. 이제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1빌리언, 그러니까 1.2조 원 샀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한 2천억, 3천억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였고, 6월 30일 공시 자료에. 그 다음에 구글은 5천만 불, 한 6천억 산 거죠. 6천억 샀고, 테슬라 한 2,400억 정도 샀고, 넷플릭스도 2,400억 샀다. 그랬을 때 수익이 한 800억, 1000억 났다. 이런 내용들로 돼 있는 뉴스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근에 나온 뉴스까지 보면은 주식만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 주식을 샀다. 요때가 요거 다 더하면은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2, 3조. 그러니까 한 주식만 한 4조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샀으니까 3월 2월 이럴 때부터 쭉 샀겠죠. 그죠? 옵션이 아니고 주식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들 이제 주식만 사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9월 달에 가가지고 주가가 확 빠지고 났더니 이제 갑자기 손정희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옵션이 만기가 돼서 빠졌다느니 아니면은 이제 옵션과 연계된 매물이었다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국내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원래 시작할 때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세 군데서 났더라고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일 여러 번 실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9월 4일, 9월 6일, 9월 14일 이게 세 번이나 되게 디테일하게 그 나스닥 고래라는 단어도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일 먼저 쓴 것 같아요. 나스닥 웨일이라 그래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4일날 났더니 좀 반응이 좋으니까 6일날 더 자세히 썼어요. 어그레시브하게 옵션에 베팅을 했다. 그리고 14일날 다시 그 소프트뱅크 경영진들이 모여서 이거 잘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디스커션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영문 뉴스를 이제 한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어떤 걸 했을지 한번 게스를 해볼게요. 그냥 뉴스에서 보면은 X조 원, 몇 빌리언 샀는지는 안 썼어요. 4일날 뉴스에는 그냥 몇 빌리언 정도를 샀다. 파생 상품을. 그리고 개별 종목 파생 상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커졌다. 미국에서. 개별 주식 옵션 시장이.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에서 퍼블릭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공모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소프트뱅크는 사모 펀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한 회사들을 사는데 따로 빼서 공모 펀드를 만들어서 그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사들이려고 펀드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규모를 그래서 10빌리언, 그러니까 12조짜리 펀드를 만들었어요. 12조를 몇 종목을 사겠다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많네요. 돈이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26%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분 전체에. 그래서 그 뉴스에 보면은 미국에서 파생상품 헤지펀드 매니저가 20년 동안에 이렇게 개별 종목 옵션을 크게 하는 거는 처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고 종목은 테슬라,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샀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은 그래도 소프트뱅크는 돈을 더 벌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고 전했다라고 썼더니 맨 밑에는 소프트뱅크는 이런 사실은 부인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끝났어요. 끝나고 그 뒤쪽에 이제 보시면은 그 뉴스에서 차트를 하나 올려줬어요. 그 차트는 골드만삭스랑 그 다음에 옵션 매트릭이라는 돼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건가요? 이건 FT 파이낸셜 타임즈에 있는 차트고요. 근데 이 옵션 매트릭에서 제가 디테일을 좀 찾아봤더니 돈을 내래요. 많이 내래요. 그래서 이게 볼 수 없는 자료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그대로 캡처를 해드린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2000년 들어가지고 한 3월달, 4월달부터 거래량이 확 늘었어요. 싱글스타 콜이라는 게 그 분홍색이거든요. 그 분홍색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트레이딩 볼륨 자체가 늘었다는 거는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 상에서 노무라 전략가 찰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찰리가 변동성이 급등하는 걸 보면은 미국 시장이 되게 취약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은 위험하다. 하락 위험성이 있을 때 변동성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막 올라가니까 이거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2주간 하루 평균 콜옵션 액면 금액이란 게 뭐냐면 옵션을 거래를 하면 액면 금액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렇죠. 옵션은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다 팔았다 하니까 액면 금액이라 하면 뭐 1빌리언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한 보통 한 뭐 5% 10% 정도 내면은 1빌리언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서 생각을 해보면 335빌리언이 액면 금액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프리미엄 금액이 아닌 거죠. 근데 이 금액이 2017년도에서 2019년도에 거래된 거에 한 3배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게 꼭 이 손정희의 이 소프트뱅크 것만 아니어도 로빈후드 리테일이 엄청 산대요. 엄청 콜옵션을 산대요. 엄청 사는데 그게 근데 이제 개인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스펙이잖아요. 투기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2주 정도 남은 옵션들 짧아야 레버리지 확 되니까 대박 나려면 짧은 걸 사야 대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같이 확 떨어지죠. 시간같이 확 떨어지고 되면은 그 방향 맞으면 대박 나는 약간 로또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싸고 2주 남아야 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는 리테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거래량은 저는 그래서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이 뉴스를 보면서 이 거래량은 손정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로빈이시 들어와서 그냥 조그만 페니 옵션들 막 사면 거래량은 막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콜이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풋 옵션도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려갈 것도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 써 있고 그 다음에 또 찰리가 이런 사이즈의 공격적인 콜옵션 매수자가 있으면은 이 옵션을 매도한 은행이 해지 거래를 위해서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코멘트까지 썼어요. 요게 이제 4일날 뉴스예요. 델타 해지도 해야죠. 델타 해지 해야 되니까 뒤에서 제가 델타 해지 얘기는 조금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일날 다시 또 뉴스가 나왔어요. 6일날 또 뉴스가 지금 그 사진에 보여드린 그 6일 뉴스인데 이제는 금액이 나왔어요. 4빌리언 샀다. 4조 원, 5조 원인 거죠. 지금 1,200원 치면 프리미엄 금액으로 5조 원을 산 거예요. 노에서 액면이 아니라. 그래서 액면 금액으로는 이 뉴스에서는 30빌리언, 그러니까 한 36조 정도인 건데
다른 뉴스에 보면 50빌리언이라고 나오는 뉴스도 있어요. 네. 블룸버그 뉴스에는. 그래서 30빌리언인지 50빌리언인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 금액은 4빌리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중간쯤이라고 봐서 40빌리언이라고 보면 10배, 10배. 레버리진 거죠. 네. 네. 그러면 뒤에 가면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조금 아까 콜옵션이라는 얘기가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샀으니까 그걸 해지하는 사람은 주식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얼마나 샀을까를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근데 더 대단한 건 거기 밑에 제가 보시면 옵션 투자 금액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투자할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식 담보 대출을 해서 그 담보 대출로 영끌했네요. 영끌해가지고 영끌해서 옵션을 투자하는 거예요. 와. 옵션을 그래서 진짜 이런 대박이 개인도 아니고 조 단위를 이렇게 차입을 해가지고 조 단위를 그것도 한쪽 옵션에다가 방향으로만. 지르는. 네, 질르는. 그래서 한쪽 방향이냐는 것도 여러 가지 물음편 던져지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그래요. 예, 뒤에서 그것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이제 콜옵션 매수하는 금액이 40빌리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뉴스에 보면은 네. 리테일 투기하는 거래자들이 네. 40빌리언인데 지금 손정희가 산 게 4빌리언이니까 프리미엄 상태로 보면 뭐 한 10% 네. 정도니까 뭐 그렇게 뭐 엄청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보면은 얘는 소프트뱅크는 단기 2주짜리를 산 게 아니라 12월 만기, 3월 만기 정도를 산 것 같아요. 내년 3월이나 올해 12월 만기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예시 보통 이제 아까 앞에서 주식을 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프트뱅크가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러면 거래소에 있는 옵션을 샀을까? 네. 근데 1조 원 거래소 옵션 못 사요. 못 사죠. 네, 못 사요. 그러면 장외 거래를 해야 돼요. 장외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면 소프트뱅크가 골드만삭스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120, 한 30% 이상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콜옵션을 만기는 내년 12월 때 하는 걸로 할 건데 가격을 좀 줘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격을 계산을 해봐요. 변동성이랑 이런 걸로 해서. 근데 금액이 크니까 이제 버퍼를 많이 붙여서 딱 가격을 줘요. 변동성 버퍼를. 그러니까 마진인 거죠. 네. 좀 혹시 불리하게. 네, 불리하게. 그래서 해지하다가 잘못해서 깨질지 모르니까 네. 그걸 붙여요. 그러면은 그 가격을 요청을 하면은 아이비가 소프트뱅크한테 주고 소프트뱅크가 그래? 그러면 그 돈 줄 테니까 그 옵션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그리고 그 돈을 딱 하면 이 아이비 써 있는 그 아이비 회사는 이제 옵션을 매도했으니까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콜옵션을 매도라면 주식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장내 또는 장외에서 옵션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은 이렇게 1조 원 그리고 1,000억 원 넘는 단위의 개별 종목이 들어오면 하루에 못 해요. 그렇죠. 옵션 매수를 못 해요. 네. 너무 커서. 근데 주식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일단 다 사요. 델타만큼 주식을 다 사요. 델타는 뭐냐면 옵션 가치가 변하는 거랑 그 다음에 기초자산 가치 변하는 거의 차이를 계산해 가지고 네. 그 비율만큼 사놓는 거예요. 보통은 뭐 20, 50%, 30%, 30에서 50% 정도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더 사고 다시 내려가면 좀 더 팔아서 없애고. 왜냐면 올라가면 다 줘야 되잖아요. 올라간 만큼 수익을.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지하려고 주식을 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주식시장 가서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장내 또는 장외에서 옵션을 매수하든지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제가 주식 주문을 냈다는 거는 소프트뱅크는 이미 3월 달서부터 주식도 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콜옵션도 사면서 주식도 사면서 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잘 올라갔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제가 그 블룸버그 화면에서 캡처한 자료예요. 그래서 앞에서 뉴스에서 나왔던 종목들,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프록시로 쓸 수 있는 나스닥 이렇게 네 종류를 제가 차트를 뽑아봤어요. 이거 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무슨 차트인가요? 이게 변동성 차트예요. 변동성. 변동성 차트예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 볼륨은 아무 때나 늘어날 수 있어요. 개인들이 그렇죠. 막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개인들이 하는 옵션들은 짧은 옵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짧은 옵션은 변동성 리스크가 적어요. 예, 그래서 별로 커버를 안 하고 델타 있지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좀 장기든 변동성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아이비들이 계속 옵션을 사서 커버를 해요. 조금씩 하루에 못 사니까 꾸준히 사요. 예, 주식을 처음에 왕창 샀다가 주식을 조금 팔면서 콜옵션 사고 주식을 조금 팔면서 콜옵션 사고 이러면서 이제 옵션을 계속 사가지고 기존에 자기가 팔았던 옵션이 있으니까 네네. 사와서 매치를 시키는 거죠.
예, 예. 이게 너무 크니까 네네. 하루에 1,000억씩만 해서 열흘 동안 사자. 그리고 열흘 동안 사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실제로는 인베스트먼트 뱅크 입장에선 손실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옵션 매도 파는 거고 네. 매수를 갖고 있으면 서로 상세가 그렇죠. 되니까. 상세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루에 안 나고 그 날짜가 틀리면 손실이 날 것 같지만 처음에 네. 델타 헬지를 해놨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주식을 팔면서 조금씩 메이크업해 나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손실이 나진 않아요. IB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파란색이 네네. 내재 변동성이에요. 네네. 블룸버그에서 이제 시장에 있는 거래되는 옵션들의 내재 변동성을 모아서 평균을 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하얀색, 뭐 초록색 이런 색깔들은 역사적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변동성이 몇 프로였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6월 초에 보시면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 35.6이라고 보이시잖아요. 네네. 변동성이 계속 오히려 빠져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네, 쭉 7월까지. 네, 쭉 올라가는데 나머지 히스토리컬 변동성을 보면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도 이 내재는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옵션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옵션 매수가 들어왔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6월 초다. 라고 보이잖아요. 넷플릭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제 구글이에요. 구글도 가서 보시면 비슷해요. 구글도 23%인데 그 6월 초쯤서부터 잠깐 스파이크해서 올라가죠. 네. 변동성이 파란색이. 네. 그죠? 내재 변동성이. 그다음에 그 뒷장 보시면 이제 테슬라 나오는데 테슬라도 보시면 테슬라는 5월 말서부터 6월 초서까지 쭈루룩 했다가 쭉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스닥을 보면은 그 6월 초 레벨에서 또 올라가요. 그러면 네 개가 다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수해 와야 되니까 변동성 네. 해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옵션을 사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거래소에서 계속 사오거든요. 조금씩 거래되는 만큼 시장에 임팩트 없이. 네. 그러면 조금씩 사오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은 손정희한테 소프트뱅크한테 팔 때는 되게 비싸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거래되는 게 여기 있으니까 네. 조금씩 계속 커버해서 여기보다 낮은 데서만 사오면은 자기는 손실이 안 이득인 나니까 거예요. 이득이니까. 그래서 계속 사서 모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너무 올라가서 이제 손실이 났을 수도 있겠죠. IB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레벨이 가면 그냥 또 델타 헤지만 하고 버티죠. 그러면 나스닥을 왜 넣어드렸냐면 나스닥의 시가총액 5등까지가 다 빅텍이에요. 50%가 넘어요 시가총액이. 네. 그러니까 프록시로 분명히 IB들은 해지를 했을 거예요. 프록시가 뭐냐면 대체. 그러니까 그 한 종목에 대한 옵션을 팔았지만 이거를 살 수 없으니까 이거와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유동성이 제일 큰 거. 찾아보니 나스닥 옵션인 거죠. 그럼 나스닥 옵션을 사서 모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시기도 딱 보면 딱 6월 초예요. 그래서 제가 게스한 게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옵션을 그러면 언제 옵션을 매수했을까? 라는 답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6월 초에 빅테크 주식 나스닥 지수의 내재 변동성이 올라갔다. 내재 변동성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옵션을 샀다라는 거고 그게 저 정도 지금 소프트뱅크 수준의 볼륨으로 샀으면 저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변동성은 그렇죠. 충분히. 왜냐면 파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 3월이나 6월 초까지 계속 이제 주식 사고 뭐 이런 걸 하다가 6월 초쯤 메가 사이즈로 몇 빌리언 되는 사이즈로 옵션을 매수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언제라는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제가 네.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언제 하는지는 6월 초쯤이다라고 네. 추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옵션을 매수했을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옵션을 매수했을까라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종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옵션 금액으로 FT 기준으로는 30빌리언, 네. 그 다음에 블룸버그 기준으로는 50빌리언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노션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네.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얘기는 안 나눠- 해주죠. 절대 안 그렇죠. 해주겠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면 잘려요. 그렇죠. 내가 거래 받은 정보, 네, 고객 하는 정보. 거니까. 네, 그리고 시장에 임팩트가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진짜 또 그 민감하죠. 요즘같이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다 추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 4빌리언. 그래서 이거를 이제 4빌리언 나누기 30빌리언 하면 13% 정도 돼요. 이건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 FT 기준으로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네. 개수를. 그래서 그리고 콜옵션.
그렇죠. 그리고 콜옵션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만기에 주가랑 행사 가격의 차이를 지급하는 옵션이에요. 네. 그죠?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 다 여기 그 독자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옵션도 그렇긴 하고 한데 옵션은 옵션은 조금 잘 안 어려우실 하나요? 거예요. 네, 안 그 하나요? 해외가 이제 옵션 막아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옵션이 이제 거래량이 선물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옵션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적어요. 이제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옵션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특히 이거는 개별 주식에 대한 옵션이니까. 옵션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주식은 서비스하지 아직 않고 않고 이제 나스닥 지수만 옵션만? 옵션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장에다 델타까지 들어가면 좀 더 어렵긴 하죠. 어려워지죠.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 아. 콜옵션이 이제 올라가야 결국은 쉽게 설명 올라가야 그쵸. 이득이 나는 매수했을 때 네. 그거를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은 그 뉴스에 따르면 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구글 뭐 이런 유의 기초. 테크 주식이다. 네. 그래서 기초자산 요 중에서 제가 그냥 다 비슷해요. 페이오프나 네. 이런 거 다 비슷하니까 그 중에 제일 핫한 게 테슬라니까. 테슬라. 네. 테슬라라고 치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5일 6월, 초 네. 정하고 그때 종가가 테슬라가 177불이었어요. 어. 그 다음에 살 때는 싼 걸 사야 되잖아요. 레버리지 그쵸. 크고. 그러니까 OTM을 샀을 것이다. OTM이 뭐냐면 행사 가격이 현재보다 위인 거. 그렇죠. 100에 지금 현재가가 100이면은 100보다 100이 아니라 한 13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싸겠죠. 100에 사는 것보다 이제 그렇죠. 가격이 이상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수익이 나니까. 테슬라 주식 가격이 가까워져서 많이 올라갈 가까워져야 거는 이제 생각하는데. 옵션이 어떤 수익을 내는 내는 구조인데 건데 멀면 멀수록 수익 내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프리미엄이 당연히 싸지는데 싸지겠죠. 그리고 이제 만기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뭐 12월에서 네. 3월인데 3월은 좀 너무 긴 너무 것 같아서 멀어서, 네. 그 만기일 기준 얘기도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안 나오고요. 아. 그 블룸버그에 나오더라고요. 블룸버그 뉴스 중에 하나에 만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옵션을 매수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되게 열심히들 되게 그 조사했네요. 조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변동성은 제가 이제 그 대략적으로 거래되는 걸로 봤을 때 한 75% 정도 됐다. 변동성 75%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보통 지수 변동성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요즘. 네. 그러니까 75%면 1년에 움직이는 게 주가가 뭐 75% 최근에 테슬라 움직인 거 보면 75%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에 이제 가격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옵션을 계산을 하면은 네. 가격이 한 12.6% 정도가 나와요. 어. 그러면 아까 위에서 제가 4빌리언에 30빌리언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30조 300조죠. 네. 300조 원. 네. 그러니까 300빌리언의 옵션 노셔널에 프리미엄으로 하면 4빌리언이었으니까 그걸 거꾸로 계산해서 13%랑 비슷한 레벨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찾아보니까 130% 정도를 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본 거고. 그러면 이 옵션을 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액면 금액, 액면 노셔널에 42%를 사야 돼요. 주식을. 테슬라 주식을. 예를 들어서 테슬라 옵션을 1빌리언을 팔았다. 네. 420밀리언, 4,200, 한 5천억 정도의 주식을 사야 돼요. 어. 프리미엄은 어떻게 보면은 12%니까 한 1,000억, 1,500억 정도 줬는데 그거 해지하는 사람은 한 5천억 사야 되는 거예요. 훨씬 많이 훨씬 많이 사야 돼요. 프리미엄 준 것보다. 근데 행사 가격이 130인데 델타가 42면 되게 엄청 크죠. 엄청 크네요. 별로 tip가는 그러니까 보통 앳더머니가 한 50% 정도 네.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볼로 130 인데 커지니까 델타가 40이나 나오면 나오더라고요. 너무 네. 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델타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소프트뱅크한테 이 옵션을 판 네. 은행이 은행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왜냐면 은행은 소프트뱅크가 이익을 보면 손해를 보게 돼 그쵸, 있으니까 그쵸. 자기가 주식을 사서 똑같은 방향으로 저쪽 이익 보면 자기도 이익이 봐서 상세되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한 거죠. 맞습니다. 잘하시는데요. 네. 역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그래서 그려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콜옵션의 그림.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콜옵션의 델타예요. 네. 그래서 만기가 시간이 지나가면 페이오프가 어떻게 바뀌나. 여기서 녹색 그림은 만기 때 페이오프고요. 네, 네. 12월 만기 때, 그죠? 네. 그리고 그 주황색이랑 그 핑크색처럼 보라색? 보이나요? 보라색? 예. 이 색깔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당일날. 음. 거래하는 날은 페이오프가 이렇게 생겨서 주식같이 생겨 있잖아요. 느낌상으로 네네. 보면. 그래서 올라간 만큼 주식을 꼭 사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페이오프를 줘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42%가 주식을 샀다. 그래서 거래하는 날 소프트뱅크는 12.5%를 프리미엄을 지급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은 주식
42%를 액면 금액의 42%를 샀을 것이다. 거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델타량이 어떻게 변하나 주가가 올라가면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42% 샀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른쪽에가 이제 델타 그림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델타가 쭉 올라가서 1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더 사야 돼요, 은행은. 그렇죠. 네, 계속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그 뒷장을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42%를 샀다가 테슬라 차트가 있어요. 네. 그렇죠? 테슬라 차트 보시면은 40% 샀다가 쭉 올라가서 중간에 한 300불 정도 가면은 77%를 사요. 네. 그랬다가 저 위에 이제 한 400불, 500불까지 가면 95% 다 산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네. 소프트뱅크가 이제 스탑 나 어나이 그 포지션 청산할게, 정리할게. 정리할게. 그러면은 주식을 가진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팔아야죠. 팔아야죠. 네,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아. 뉴스에서 나온 얘기가 옵션 아. 릴레이티드 돼 있는 옵션과 연계돼 있는 주식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얘기한 아. 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00%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만기다, 나 그냥 정리할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스한 사람들은 뉴스를 쓴 사람들은 그게 정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뉴스에 보면은 콜옵션을 그냥 다시 이걸 전체를 정리한 게 아니라 자기 이미 가격대가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177이었던 이제 테슬라 주식이 행사 가격은 230이었어요. 230이니까 한 노란색으로 제가 선을 그어드렸잖아요. 네. 근데 걔가 500이 됐어요. 이게 퍼센티지도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로 올라간 거죠. 진짜 500이 네. 된 거니까. 230의 주식을 산 것 같은 건데 네, 그게 500이 500이 됐어요. 됐으니까. 네. 그러면은 250에서 됐으니까 투자한 금액이 처음에 12%밖에 안 냈는데 네. 받아가는 금액은 100% 넘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빵 파는 거죠. 참 대단한 손정희 씨는 참 벤처 투자에 간 줄 알았는데 파생상품 전문가네요. 제가 뒤에서 그것도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생 상품도 대박 잘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 차트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드려드린 게 네. 내재 변동성 상승 이유를 설명을 한번 아까처럼 다시 드리려고 넣은 차트예요. 그게 아까 이제 그림이 너무 작아서 델타 해지 후에 은행들은 변동성이나 감마 리스크라는 이런 복잡한 옵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옵션을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이 변동성 보면은 여기 57 막 이런 레벨에서 쭉 올라가서 거의 뭐 120%까지 막 올라가는 거죠. 변동성이. 파란색 보시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123%. 지금도 123%인 거예요. 100%가 넘는 거예요, 변동성이. 와. 그래서 이 변동성이 급증하는 데는 또 개인의 콜옵션 매수도 또 엄청 작용을 했을 것이다. 네. 근데 보통 이제 IB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급등을 하면 대부분 다 팔아요. 왜냐하면 내재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 때문에 확 올라왔다가 좀 잠잠해지면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 싹 또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죠. 그래서 리퀴디티가 되게 좋으면 IB들이 돈을 생각보다 잘 벌어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골드만이나 JP모건이나 메이비 뭐 아마도 그 미국계 은행이랑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네, 미국 주식이니까 그러면 골드만, 그렇죠. JP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요즘은 다 없어져가지고. 그러네요. BOA? BOA 세 개, BOA, 네, 3개 정도랑 거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릴이 있으니까 거기. 그쵸, BOA 메릴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떤 뉴스 한 군데에서는 그 소프트뱅크를 좀 이제 좋게 해주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소프트뱅크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가진 주식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델타 해지까지 같이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스에. 뭐냐면 보통 은행 간 거래를 하게 되면 옵션만 매수하거나 옵션만 매도하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고객은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만 넘기잖아요. 근데 장에서 거래될 때는 거래 컨벤션이 조건이 델타는 중립화 시켜요. 그러니까 풋을 사면 주식도 산 채로 넘겨요. 사서 넘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다 같이. 고객한테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그러면은 이거는 변동성 리스크만 없어지는 거고 실제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든 내려가든 상관없는 거죠. 그럼 옵션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콜옵션을 아까 전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건데 주식을 갖다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매도까지 같이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거를 그쪽에다 매도를 하면서 옵션까지 사오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델타까지 같이 손정희가 했다면 자기네 포지션을 해지하려고 한 거다.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주가가 내려가도 나는 돈을 버는 포지션을 가질래 라고 해서 한 거다라고 써놓은 코멘트도 하나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주가 올라간 걸로 봐서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고 제 추정으로는 저기 높은 95 레벨에서 콜 옵션을 판 것 같아요. 행사 가격이 다른. 원래는 230이었는데 파는 행사 가격을 한 500쯤 500 파는 500에 살 수 있는 권리의 콜 옵션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230에서 500까지 딱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해지했을 것 같진 않네요. 느낌상. 왜냐면 이제 저희 설명 쭉 들어보니까 손정희가 주식을 왕창 사고 싶은데 그냥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오르면 더 조금밖에 못 사고 그쵸. 이게 반복되니까 옵션으로 적은 돈으로 옵션으로 주식 산 효과를 누리려고 맞아요. 최대한 누리려고 쏟아부은 것 같고 네. 그리고 기간도 이렇게 오래 보유 안 한 거죠. 실제로는 안 했잖아요. 6개월. 이제 살 때는 오래 보유한다고 샀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니까 그냥 딱. 정리했을 수도 있다고 보면 근데 정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옵션을. 그러면 약간 여기 앞에 기사에 그게 났어요. 탐욕스럽잖아요. 이렇게 탐욕스럽죠. 더 많이 벌고 싶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해지는 절대 아니죠. 해지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 뉴요크로 엄청 손해 봤다 그러는데 그거 뭐 상당 부분을 회복 다 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투자한 것들이 조금 안 좋다는 기사 나왔는데 그래도 암 팔아가지고 네. 다 메꿨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못 번 돈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메꾼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는 파생 상품 전문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2018년 5월에 샀었대요. 네. 거의 4.95%. 와 그래서 4대 주주였대요. 40억 불. 대박. 그래서 엔비디아를 샀다가 근데 사고 난 다음에 2월 달이 됐을 때 2019년도 2월이 됐을 때 134불이 된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엄청 손해를 봤을 거다. 그렇잖아요. 지금 40억 불 샀는데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도 더 났잖아요. 그럼 20억 불 손해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조 원 손해 본 건데 그래서 손해가 났을 거다 그랬는데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대요. 엔비디아 풋옵션을 매수했대요. 고점에서. 와. 그래서 옵션 회사 수익 나서 주식은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그 옵션으로 메꿔서 플러스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대요. 와 대박. 2018년도 19년도에도. 그 다음에 2016년도 알리바바 때도 주식을 자기가 팔 때 옵션을 다 넣어가지고 해서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이런 건 안 잡혀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좀 이게 조작이잖아요. 조작이죠. 내가 움직이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치. 아는 사이즈의 딜을 하면서 파생 거래를 한다는 게 프론트 러닝 아닌가요? 프론트러닝에도 걸리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골드만이나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하면 잡혀가요 이거. 예, 프론트러닝으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이건 엔드 투자자가 엔드니까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크면 이게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도 그 보면 옵션 거래하면 주식을 사잖아요, 은행이. 그럼 자기 이미 주식을 먼저 들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쩔 수 없게 주식을 사게 자기가 만든 만들어주잖아요, 거죠. 환경을. 예. 그럼 수급이 그렇게 가니까 주식이 오를 거라고요. 오를 수밖에 없죠. 예. 사기인데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기죠,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네. 이게 저희 이거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를 CEO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결정한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투자 진정한 투자자네요. 네, 나쁘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투자에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게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플레이를 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사실 코로나 시장 유동성 장세가 아니면 이게 생각만큼 밀어 올려지지 않을 텐데 주식이 지금은 약간 주식이 위로 많이 쉽게 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와. 그러니까 그 빠졌을 때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났는데 거기다 물을 확 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손정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고서 암을 딱 팔아버리는 ARM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나름 것 대단한 같아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뉴스로 넣어드린 건 14일 날 뉴스에서 뭐라 그랬나 하면 소프트웨어 그 경영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도 상장돼 있고 소프트뱅크도 상장돼 있어요. 소프트뱅크는 통신회사예요. 네. ADSL 통신회사고 그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투자하는 회사가 소프트
뱅크 그룹. 아. 걔네가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어. 이 짓을 한 그룹이 한 거고. 네. 그래서 누구는 이제 뭐 소프트뱅크가 가지는 비전 펀드에서 했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소프트뱅크가 했다고 정확히 써 있어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했다고. 비전 펀드는 남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는 자기 돈이잖아요. 더 많이 먹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남의 돈보다는 자기 돈을. 그래놓고서 주가가 빠지니까 네. 이런 걸 올렸어요 뉴스에. 이것도 FT 기사인데 지금 공모를 해서 상장돼 있는 거 상장 네. 폐지시키고 네. 그냥 상장 폐지시키고 그냥 프라이빗 컴퍼니로 바꾸겠다. 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를 정확히 반영을 안 한다. 주가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오르더라고요. 반영시키려고. 반영시키려고 나머지들이 진짠가? 그러고 이제 그래서 야 이젠 자기네 주가도 관리하는.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네. 그 시기는 3월달 뭐 6월달에 샀다고 했는데 6월 초쯤 산 것 같다. 네. 그리고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 외가격 네. 콜 옵션을 샀다. 그리고 한 9월달 빠지기 전쯤에서 옵션은 정리를 했다. 그 진짜 대단한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번 돈이 뭐 어디 나온 거는 4빌리언, 5빌리언 벌었다고 나온 것도 있고요. 이 옵션 거래만으로. 대단하네요. 마사요시 손이 아니고 메사키 손인데.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뉴스를 보면은 이런 거래를 이렇게 크게 해도 되냐? 소프트뱅크 그룹이 가진 돈에 만약에 주가가 빠졌으면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전체 에셋의 한 50%까지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금액이었더라고요. 근데 손정희가 워낙 투기적이어가지고 본인이 ARM 구매할 때도 뭐 엄청 비싸게 샀죠. 그래서 뭐 300년 비전 보고 300년 비전을 봤는데 금세 팔았잖아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읽은 기사에서는 ARM으로 큰 재미는 못 봤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그걸 이용해갖고 엄청 뭐 잘. ARM도 지금 뭐 여기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ARM도 팔 때 엔비디아한테 엔비디아 주식을 받고 막 이렇게 섞었어요. 돈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 교환 네. 써가지고 수합 형식으로 다 바꿔서 엔비디아는 암 살 때 돈 하나도 안 내고 샀고 그리고 또 유틸리티 없는 애는 걔한테 팔면서 리퀴디티 있는 엔비디아로 바꿔서 내가 이제 청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바꾼 거죠. 싹.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좀 새로운 투자인 것 같아요. 그쵸. 옛날하고 다른. 네. 이게 손정희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느낀 게 9월에 이제 팔면서 나스닥 변동성을 일으킨 거잖아요. 저희 회사에 이제 고객들이 요즘은 이제 나스닥이 너무 비싸가지고 마이크로 나스닥이라는 증권 적은 상품을 하는데 9월에 그 저희 일간 수익이 나는 거에 그 마이크로 상품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 변동성의 수혜를 뛰어든 거죠. 왜냐면 7, 8월에는 변동성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렇게 관망하는 게 느껴질 정도 이렇게 딱 보면 실적이나 뭐 동향을 보면 근데 9월에 쫙 빠지니까 다 확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한국 그 투자자들이 배우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꼭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게 장 안 움직일 때도 옛날 파생 상품 하는 분들은 약간 중독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돈을 잃거든요. 근데 요즘 투자자들은 별로 안 움직이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딱 변동성에 연동이 돼요. 저희 선물이. 그래서 시장을 아예 안 보고 실적만 제가 이렇게 쭉 일별 실적을 보면 장이 안 움직였다는 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인 날은 많이 실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에 플러스해서 고객들이 손해봤는지는 이제 그 강제청산 리스트를 쭉 보면 그러니까 마진콜과 강제청산 리스트를 보면 벌면서 죽는 건지 변동성에 가는 건지 약간은 이제 이러면서 가는 건지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변동성이 막 나왔는데 마진콜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버틴 것 같아요. 그 죽지 않고 그 보통 이렇게 그 정도 규모가 나오면 마진콜 이제 리스트가 몇 명이 나온다 이런 이렇게 항상성이 있는데 조금 적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좀 벌지 않았을까. 그럼 많이 번 계좌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간간히 체크하는데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2018년 트럼프 당선돼가지고 막 나스닥 이제 초기에 막 갈 때 S&P 몰빵 하신 분이 있어요. 돈이 그때 얼마 하셨더라? 한 몇십억 했나봐요. 10몇억?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몰빵을 했는데
그때 뭐 미중 무역 분쟁 처음 터져가지고 뭐 처음에 넣었을 땐 벌었죠. 이제 전년도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왔다가 분쟁 터지니까 확 내려앉아가지고 거의 자기 돈도 반토막이 났었나? 근데 그걸 버티더라고요. 돈을 더 넣으면서. 그래서 그 한번 이렇게 했다가 회복 거의 V자 그렇죠. 그렸거든요. 네. 그러고선 더 올라갔어요. 결국은 그걸 다 먹어갖고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재미 붙이셨는지 계속했는데 그해 11월에 트럼프가 또 한 번 중국 붙여가지고 또 빠졌잖아요. 또 버텼는데 이번에는 골이 진짜 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잃었어요. 결국은. 강제청산 나가시나요? 그런 분들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막 강제 청산할 때 금액이 크면 마음이 아파요. 나가는 거 보면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막 아니 이게 뭐 다 돈은 소중하지만 한 1, 200이면 아 그러셨구나 그러는데 뭐 그게 한 뭐 이제 1억쯤 되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막 감정 이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애들도 팀원들도 좀 걱정하거든요. 이분 이렇게 많이 잃었는데 어쩌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막 저희가 막 투자에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은. 그럼 안타깝죠. 그렇게 많이. 벌면 또 좋죠. 저희도. 그러니까 의외로 브로커들이 그런 거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돈 버는 고객 있는 게 브로커도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벌릴까. 그렇죠. 네. 그래야 계속 하시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옛날 그 이제 저 팀의 김성준 차장이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번 건 한 20억 정도 벌었나? 그 은 몰빵 하셔가지고. 몰빵으로. 네. 그래서 그분은 좀 은 쪽에 일을 이렇게 업무가 연관돼 있어서 시장 동향을 좀 알아서 그때 했는데 엄청 많이 보셨죠. 젊은 분이었거든요. 저 정도 나이 됐을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하여튼 좀 최근 동향 이걸 보니까 더 와닿네요. 최근에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 생각지 못한 이런 거였는데